Never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북미 고객사의 자율주행차 및 XR 출시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ETF 효과로 동사의 주가는 급등 후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합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린 사람들 그럼 여기서 도망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렇게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1분기 때까지는 좀 고생을 하니까 그냥 여기서 애플의 호실적에 대한 이슈를 받고는 있으니 적어도 내가 여기서 물렸다고 하면은 여기서 본전 탈출을 하시던, 조정 받고 나서 저가에서 또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작년도 10월에 샀는데 지금 이만큼 수익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올해 1분기는 전년도 동기 비해서 카메라 모듈 공급 방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급형, 신모델향, 저사양 제품 출하로 인해서 믹스가 좀 약화가 되었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솔루션과 달리 기판 소재는 반도체 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부터 한층 향상된 이익 창출을 보여주고 있고, 포토마스크는 상반기에 신모델 개발 수요가 집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은 반도체 수급 이슈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흑자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아직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LG 이노텍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 하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증권사인 대신증권입니다. 이 대신증권사에서는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메인 카메라 화소가 4,800만으로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균 공급 단가가 2021년도 대비해서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경쟁사가 기술력의 한계로 추가 진입이 힘들 것이다, 못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동률과 평균 공급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022년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학솔루션 중에서 전장형 카메라, XR 기계향 매출도 점차적으로 증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향 의존도를 낮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판에 대한 부분인데, FC BGA 시장 진출 가능성으로 반도체 기판의 포트폴리오 평가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해요. 모바일 중심에서 FC BGA, RF SIP, AIP에서 PC 서버 분야인 FC BGA를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모바일 중심에서만 있던 거를 PC 서버 분야로 확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광학솔루션 다음으로 차세대 성장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도까지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FC BGA가 본격적으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은 뭐 10%밖에 안 되지만 FC BGA가 2024년도부터는 광학솔루션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판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57% 상승을 했고 2022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30.2%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에 대한 비교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란색이 2020년도고요. 주황색이 2021년도, 그리고 회색이 2022년도입니다. 상승폭에 대한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큽니다. 실적도 기존에 대비해서 큰데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껑충 뛰어 올라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기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필름 같은 중국 기업이 조금 눈에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성장폭이 좀 나름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이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필름도 정말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 이익률을 보면은 삼성전기가 정말 안타깝게도 좀 높아요.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LG 이노텍이 2021년도에 8.5%까지 올랐는데 8.3%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삼성전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상승하는 모습, 오필름도
역시나 증가폭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심택도 분석을 했거든요. 심택도 한번 봐주시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고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8.3%로 떨어진다고 해서 LG이노텍이 정말 나쁜 주식인가요? 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2021년도 평균치 대비해서 22년도는 9%가 상승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9% 상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을 봤어요. 이 분기별 영업이익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22년도 1분기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이 평균치를 내보면은요. 3분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4분기 때 역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추적하시는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애널리스트 분께서 저는 1분기와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최근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이슈를 탄력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지금 현재 공급망 이슈 부족 이런 거 져버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노텍이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전문가 말대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정말 장기 투자할 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물론 3, 4분기도 어렵습니다. 저 솔직히 3, 4분기 때 너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좀 현금 비중을 갖는 쪽으로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LG이노텍 너무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합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이슈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좀 탈출을 했다가 2분기 때에서 3분기 올라갈 때 왜냐면 애플도 3분기 때부터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 때쯤에 이렇게 잡아서 3분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받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애플이었으면 저는 사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애플의 밸류 체인으로서 따라가는 주식이니까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9,326억 원이 나와요. 2022년도 PER을 이렇게 곱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이 8조 3,374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8조 3,663억 원이 나와요. 목표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PER이 그래도 10보다는 아래예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는 좀 적정한 주가다. 왜냐면 물론 이게 무조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이 매출을 냈었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약 여기서는 9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PER이 10 이하면은 그래도 좀 저평가 부분이고 10 이상이면은 고평가 부분이다라고 평균적으로 내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주가를 보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잘 나가는 성장주라고 쳤었을 때 10 이하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목표 시가총액에서 발행주수를 나누니까 적정 주가는 35만 2,278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적정 주가를 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35만 3,500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애플에 대한 이슈 받을 때 같이 받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G이노텍 하반기에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LG이노텍 하반기에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Everybody's chasing fast, they wanna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d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I'll do